꿀 한 방울이 쓸개짓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퍼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처럼 과연 속이 후련할까? 당신의 그 도전적인 음성이나 저기에 찬 태도가 그로 하여금 당신에게 쉽게 동조하도록 만들어줄까? 우드로 윌슨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에게 대든다면 나도 금방 두 주먹을 움켜쥘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다가와 우리 앉아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지 또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하고 말한다면 서로의 의견 차이가 결국 그다지 큰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점은 적고 오히려 같은 점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인내심과 솔직함과 의욕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드로 윌슨이 한 말의 참뜻을 존 디 록펠러 2세처럼 깊이 깨달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1915년 당시 록펠러는 콜로라도주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다. 미국의 산업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파업 사태가 2년 동안 콜로라도주를 강타했다. 성난 관부들이 콜로라도 석유와 강철 회사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 회사는 록펠러의 소유였다. 회사 기물이 파괴되고 군대까지 동원되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여 파업하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서로에 대한 증오가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때 록펠러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고 그는 결국 성공했다.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동지를 포섭하는데 몇 주일을 보낸 록펠러는 파업 강부 대표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한 걸작이었다. 그 결과는 놀랄만하여 집어삼킬 듯한 증오의 파도를 가라앉혔다. 또한 추종 세력도 생겨났다. 이 연설은 매우 우호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파업 강부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던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일터로 되돌아갔다. 그 유명한 연설의 서두는 다음과 같다. 얼마만큼 우정이 넘쳐 있는지 잘 음미해보자. 명심할 것은 록펠러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목을 나무에 매달고 싶어 하던 사람들에게 연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료봉사대 앞에서 연설하는 것보다 더 온화하고 다정하게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거나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많은 가족을 만나보았고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은 낯선 사람들로서가 아닌 친구로서이며 우호의 정신과 공동의 이익, 제가 여기에 있게 된 것도 다 여러분의 덕택이라는 등의 구절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제 생애에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하며 록펠러는 연설을 시작했다. 이 훌륭한 회사의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대표를 만나게 된 영광은 오늘이 처음이며 따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오늘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주 전에 이렇게 모였더라면 저는 여러분 중 몇 사람의 얼굴만 알아보는 낯선 사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 남부 탄광촌을 모두 방문하여 그 자리에 없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근로자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서로 낯선 사람이 아닌 친구로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의 공동 이익에 대해 의논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우호 정신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회사의 직원과 근로자 대표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여러분 중 어느 한편에도 끼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 모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주와 이사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경이로운 방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까?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 가정해보자. 광부들에게 넌지시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치자. 그가 모든 법칙을 동원하여 논리적으로 광부들의 잘못을 입증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광부들의 분노는 더 커졌을 것이고 더 많은 증오와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나쁜 감정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그의 마음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 아이들을 꾸짖는 부모나 윽박지르는 직장 상사와 남편,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강제로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이나 나의 것과 똑같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확률은 더 높다. 링컨은 10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 한 통의 쓸개즙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우선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 주도록 하라.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방울의 꿀이며 상대의 이성에 호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파업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일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사업가들은 알고 있다. 예를 들면 화이트 모터사의 2,500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단일 노동조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켰을 때 사장 로버트 블랙은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매도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파업 근로자들을 칭찬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장은 클리브랜드 신문에 평화롭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찬사의 광고를 게재했다. 파업 근로자들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자 블랙 사장은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를 여러 벌 구입해주면서 공터에서 야구를 하도록 권유했다. 야구보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볼링장을 내주었다. 그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즉, 상대편에게서도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그리하여 파업 근로자들도 빗자루, 삽, 쓰레기 차를 빌려 공장 주변에 흩어진 성냥개비, 휴지, 담배꽁초 등을 치우기 시작했다. 상상해보라. 임금 인상과 노조 안정을 위해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공장 마당을 치우고 있는 광경을. 그런 일은 미국의 오랜 노동쟁이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파업은 일주일 만에 서로 간의 나쁜 감정이나 상처 없이 타협을 통해 끝을 맺게 되었다. 다니엘 웹스터는 마치 신과 같은 용모와 야훼와 같은 목소리로 변론을 펴곤 했는데 재판에 임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다정한 말로 자신의 강력한 주장의 말머리를 삼았다. 배심원들께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인간의 심성을 잘 알고 계시는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쉽게 통찰하실 겁니다. 그는 밀어붙이지도 않고 강압적인 방법도 쓰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웹스터는 부드러운 말로 조용하고 다정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파업 사태를 해결하거나 배심원들을 설득할 일이 결코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부탁할 일은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 온건한 이야기 방법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엔지니어링 O.L. 스트러브는 전세금을 깎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집주인이 보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스트러브는 우리 강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주인에게 임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즉시 집을 비우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려준다면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희망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도 전세금을 깎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주인이 말할 수 없이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 다루는 방법을 내가 배우고 있지 않은가. 일단 내가 배운 방법을 사용해보자. 집주인과 그의 비서가 제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 저를 만나러 왔더군요. 저는 그들을 다정하게 반기면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세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찬사를 늘여놓으면서 1년 정도 더 살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새들어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집주인은 자신의 골칫거리를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만투성이인 입주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편지를 14통이나 보내왔는데 아주 모욕적인 편지도 있었다더군요. 어떤 사람은 위층의 남자가 코 고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임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내놓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처럼 만족해하는 입주자를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합니다. 하고 집주인은 말하면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전세금을 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깎아주기를 원했으므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세금을 얘기했지요. 그러자 집주인은 두말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인은 자리를 뛸 때 저를 보면서 실내 장식은 어떤 것으로 해드릴까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다른 입주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전세금을 깎으려고 했다면 저 역시 분명 실패했을 겁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태도로 진심으로 고맙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딘 우드코크는 전기회사의 부서 책임자였다. 전봇대 위에 있는 어떤 기기를 수리해달라는 주문이 그의 부서에 떨어졌다. 이런 작업은 종전까지 다른 부서에서 해왔는데 최근에 그의 부서로 옮겨왔다. 그의 부하 직원들도 이런 일을 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이 일에 대한 주문을 받기는 처음이어서 부서원들 모두가 이 일을 놓고 자기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드코크와 간부 몇 사람과 몇몇 부서원들이 그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 승용차며 트럭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봇대 위에 달랑 매달려 있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다 우드코크는 길 위쪽에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그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전기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난히 여론에 신경을 쓰는 법인데 우드코크는 그 카메라맨에게 그 광경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즉, 두 사람이 해도 될 일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는 길 위쪽에 있는 카메라맨에게 다가갔다. 우리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군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어머니는 귀사에 주식을 투자하셨는데 아마 이 광경을 보시면 눈이 번쩍 뜨이실 테니까요. 어머니는 아마도 투자를 잘못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전 어머니에게 몇 년을 두고 당신네 같은 회사에서는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그 증거가 생긴 셈입니다. 신문도 이런 사진을 보면 반가워할 테고요. 하긴 그렇기도 하겠군요. 나부터도 당신의 입장이라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서 딘 우드코크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자기 부서의 첫 번째 작업이 되었으며 또 경영진이나 말단 사원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계속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보통 때 같으면 두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그에게 주지시켰다. 그 광경을 찍던 사람은 카메라를 치우고 그와 악수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 우드코크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다. 우리 강좌에 나왔던 또 다른 사람으로 뉴햄프셔주 리틀톤에 사는 제럴드 H. 위는 우호적인 방법을 통해 한 손해배상 클레임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해결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른 봄날 겨울 내 꽁꽁 얼어붙은 땅이 채 녹기도 전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여느 때 같으면 길 양옆에 배수구나 도랑으로 흘러들었을 물이 제가 막 지어놓은 집터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물이 제대로 흐를 수가 없자 집의 토대 주변에 수압이 가중되었고 물은 시멘트로 된 지하실 바닥 밑으로 스며들었고 그 결과 바닥이 갈라지면서 지하실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로 인해 벽난로와 온수기가 망가져 수리비가 $2,000 이상 나왔는데 이런 손해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청업자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배수관을 집 근처에 설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고 그의 사무실로 25마일을 달려가는 동안 이 상황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면서 이 강좌에서 배웠던 원칙들을 되새기며 화를 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저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하청업자가 최근에 서인도 군도에서 보낸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맞은 때가 왔다고 여겼을 때 저는 물 때문에 빚어진 대수롭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청업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하기로 바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하청업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 복구 공사를 자기가 해주겠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수관을 설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하청업자의 잘못이긴 했지만 만일 제가 우호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게 하는데 훨씬 큰 어려움이 뒤따랐을 겁니다. 여러 해 전 내가 미주리주 서북부의 한 시골 학교까지 나무숲 사이를 맨발로 통학하던 어느 날 햇님과 바람에 대한 동화를 읽은 적이 있다. 햇님과 바람은 누가 더 힘이 센지 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바람이 말하기를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줄 테야. 저 밑에 코트를 입은 노인이 있지? 내가 너보다 빨리 저 노인의 옷을 벗길 수 있어. 라고 했다. 그래서 햇님은 구름 뒤에 숨었고 바람은 거의 폭풍이 될 지경까지 불어댔지만 바람이 세면 셀수록 노인은 외투를 더 꼭 움켜잡았다. 마침내 바람은 포기했고 햇님이 구름 뒤편에서 나와 노인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그러자 노인은 금방 땀을 닦으며 외투를 벗었다. 그때 햇님은 온순하고 다정함이 노함이나 강압보다 항상 더 힘이 세다 라고 바람에게 말했다. 꿀 한 방울이 쓸개즙 한 통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터득한 사람들은 온화하고 우호적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매일 실증해 보여준다. 메릴랜드주 루터빌에 사는 F. 게일 코너는 구입한 지 4개월이 된 자신의 승용차를 세 번째로 보증 수리받으러 갔을 때 이 방법을 증명해 보였다. 게일은 우리 강좌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조목조목 따지거나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서비스 담당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차를 샀던 대리점의 쇼룸으로 가서 대리점 사장인 화이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그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한 후 그의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했던 친구들의 권유로 그곳에서 차를 구입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이 대리점 가격이 아주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단연 뛰어나다고 하자 사장은 제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더군요. 이윽고 저는 그 대리점의 서비스 담당부에게 제가 당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의 훌륭한 명성에 흠이 될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이야기해드립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이런 문제를 알려줘서 고맙다며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장은 문제 해결에 몸소 발벗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제 차를 수리할 동안 타고 다니라며 자신의 차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솝은 크로소스 궁에 살던 그리스의 노예였는데 기원전 600년경에 불멸의 우화를 썼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솝의 진리는 26세기 전의 아테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보스턴이나 버밍엄에서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다. 햇님은 바람보다 빨리 당신의 옷을 벗길 수 있다. 또한 친절한 태도와 우호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온갖 공갈과 비난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링컨이 한 말을 명심하라.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원칙 4.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